흔히들 요리물이라 부릅니다. 주인공이 요리하는 게 메인인 웹소설 장르의 일종인데요. 카카오 페이지, 문피아, 네이버 시리즈와 같은 대형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각 플랫폼 장르별 랭킹에 언제나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확실한 메이저 장르이기도 합니다. 의사, 음악, 미술 등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곧 독자를 끌어오는 전문가물의 일종인 이 요리물은 주인공이 요리만 잘하면 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막상 찾아보면 계열이 좀 나뉘는 장르입니다. 판타지 장르에 요리물이 섞이면 다른 경향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던전 미식가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몬스터를 식재료로 사용해 판타지 세계에서 이런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물이라 하기엔 조금 다릅니다. 그럼 무협은 어떨까요? 무협은 중세 중국을 모티브로 한 만큼 가상의 식재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거의입니다. 간혹 영물을 내단 같은 걸로 요리하긴 해요. 거의 연금술이죠. 아무튼 이런 무협 장르에서 꼭 나오는 게 현대랑 말이 달라서 식재료 찾는 게 또 일입니다. 현대에서는 또 어떻냐? 주인공이 요리하는 건 당연하고 간혹 식재료의 품종 개량도 직접 합니다. 식당 좀 커지면 분점도 내고 경영도 섞이게 되죠. 뭐 암튼 사설이 길었으니 넘어가고, 그래서 왜 이런 잡설이 길었냐면 뒤에 리뷰할 웹소설이 요리물이라 그렇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외전까지 총 325화로 완결한 몽세르 작가님의 전능의 혀를 얻었다입니다. 우선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전생에 워커홀릭으로 가정이 소홀했던 주인공이 다른 사람으로 회귀하고 보니까 혀가 수상해 절대 미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번엔 파인다이닝을 하면서 가족도 챙기겠다는 먼치킨 성자물입니다. 아까 요리물 장르 소개가 길었죠. 왜냐면 이 소설 장르가 조금 섞여서 그랬어요. 주인공이 마냥 요리만 하지 않고 요식업 경영까지 하는 거 당연히 요리물이죠. 근데 이 요리로 국가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따끈따끈 베이커리 마냥 빵으로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식업 경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거에 소홀하냐? 그러면 안 되죠. 요리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경영에 있어서는 현실적 문제에 일침을 놓으며 두 가지 쾌락을 모두 챙겼다고 적어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내용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다량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싫으신 분들은 어서 빨리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소설의 경우 초반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설의 오프닝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네, 딱 시작만 그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보였습니다. 오프닝 한두 줄에 읽기 시작한 저는 제가 이걸 왜 읽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리뷰작에 이런 말을 하기 미안하지만 정말 좋지 못한 초반부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적어도 6화까지는 그랬습니다. 비난이 비판이 되려면 마땅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야죠. 독자에게 빈 정보를 혹은 아주 적은 정보만을 주고 나중에 정보를 채워넣는 걸 메인으로 삼은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추리물이죠. 이 소설의 초반부도 유사하게 독자에게 빈 정보를 가진 장면을 주고 왜 행동했는지 정보를 메꾸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선 행동, 후 서술로요.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없지만 짧은 간격으로 몇 차례나 반복되면서 얘가 대체 뭘 하려는 거야 하는 짜증이 나면서 단점으로 부각됩니다. 마치 대화의 모든 문장에 도치법을 쓴다고 생각해보죠. 먹었어? 밥을. 맛있었어? 김치찌개가. 일어났어? 오후 1시에. 대화하기 매우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소설을 읽는 독자도 마찬가지죠. 말했다시피 짧은 간격으로 몇 차례나 반복되니까요. 이건 추리물에서도 쓰이지 않습니다. 긴 맥락을 해치니까요. 초반부에 같이 거론해야 되는 문제가 더 있습니다. 주인공의 동기가 약하다, 혹은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이 주인공에 독자가 몰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몰입하기 좋은 방식을 연구하고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보편화되며 클리셰로 굳어집니다. 그 예로 요리물에는 주인공이 요리를 해서 혹은 요리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해빙한 후에 요리를 하는 클리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게 없었습니다. 워커홀릭은 피하자. 근데 내가 절대 미각인 것 같네. 파인다인의 각이라는 뉘앙스라 대충대충 정하는 게 제가 원했던 장인정신 혹은 도전자의 열정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요식업이 얼마나 힘든 건데 고작 혀만 믿고 이 업계에 뛰어들겠다고? 요식업이 얼마나 바쁜데 워커홀릭을 피할 수가 있다고? 굳이 요식업? 이러한 적대적인 인물만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반부를 막 넘어갈 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인물이 많은 게 흠이었죠. 전생의 가족, 현생의 외가, 요식업 인물들, 경영계 인물들 등 좀 천천히 등장하면 좋았을 인물들 대다수가 비슷한 부분에서 등장하다 보니 기억하기 힘들었습니다.
불호를 말했으니 이제 호를 말할 차례인가 싶지만 아직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 칭찬은 좀 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에 요식업을 대충 정한 거 아니냐에 대해선 불만이었다고 제가 말했었죠. 근데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왜 바뀌었냐? 주인공은 능력 있는 자리에 있었고 워커홀릭이에요. 주인공에게 자신의 재능에 이심이 없고 무언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건 언급이 필요 없는 아주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렇게 캐릭터를 해석하니 모든 것이 들어맞더라고요. 물론 이 사실을 이렇게 추가적인 해석 없이도 독자에게 이해시켰어야 하니 굳이 앞서가 썼습니다. 혹시나 이 리뷰를 보고 읽으실 분들은 읽을 때 불편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끔씩 대화 연결을 길게 읽는 것도 호불호가 갈렸던 것 중 하나입니다. 문장 자체는 짧은데 중간 서술 없이 말이 오가는 게 많아 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조금만 틀어줘도 어색하죠. 작가님께서 나름 잘하신 편이라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서술 누락 및 몇몇 장면이 호불호가 좀 갈렸습니다. 선행동 후 서술. 초반부에 선행동 후 서술이 짧게 반복되며 큰 맥락을 해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번에 선행동 후 실종. 향후 큰 에피소드를 정하는 중요한 복선 같았던 장면이 아무 의미 없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장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시로 미국의 본점을 여는 스토리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주인공이 한국에 파인다이닝을 하겠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한다고 했지 언제 한다고는 말 안 했죠. 하지만 왜 미국에 먼저 열렸나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직선적이지 못한 행동에 바로바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웹소설이랑은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를 꼽자면 이탈리아에서 수련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순간 훅 사라진 말인데 사수에도 워낙 이탈리아 요리가 파인다이닝에서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향후 전개에 관한 말이다 보니 기억에 자주 남았는데 진짜 한참 나중에 가서야 언급해주더라고요. 그땐 그랬지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가끔 작가님께서 마감에 쫓겨서 쓰나 싶은 빠른 템포가 보였어요.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해산물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해산물을 지키려고 조금 개입을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행동의 이유도 확실했고 영향도 확실했죠. 그런데 결말을 너무 한 문단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파인다이닝 파트와 비교하면 글의 깊이가 확연히 차이가 났거든요. 깔끔하게 끝났다기엔 성급히 끝냈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분명 재밌게 읽어서 가져온 작품인데 안 좋은 점만 나열해 놓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좋은 만큼 아쉬운 점이 더 크게 남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젠 좋았던 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긴 하지만 실화에서 우리가 원하던 요리가 나오며 궤도를 찾아가고 30화 부분부터 더 이상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요리가 나오며 써내려간 요식업의 전문성이 확실했고 그 전문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술과 등장인물 대화의 가독성이 매우 좋았다는 뜻이죠. 특히나 파인다이닝에 대한 전문성과 연출만큼은 요리의 신이 떠오를 만큼 재밌었습니다. 요리의 신이 2017년 완결작이라 읽으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리의 신도 엄청 재밌는 파인다이닝 관련 웹소설이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인다이닝에서 일하는 직종이 요리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리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빙과 와인 소믈리에 등 또한 파인다이닝에서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도 상기시켜주죠. 중후반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애도 둘이나 낳는데 워낙 아이들이 귀여워서 이 부분이 키이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외전의 주인공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이틴 드라마 느낌인데 저는 별로 안 맞았습니다만 제 친구는 또 이걸 재밌게 읽더라고요. 왜 외전 더 안 내냐고 이 대본 쓰던 중에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인공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마스터셰프 엔딩입니다. 하이라이트에서 딱 끊고 에필로그로 결말 내는 게 아주 예술이었는데요. 더 진행할 아이디어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가자 중에 트롤도 없었고 이 이상 진행되면 결국 메인 카메라가 주인공에서 참가자로 넘어가 버렸을 거라고 예상되죠. 박수 칠 때 떠나는 에피소드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요리 소설의 모순 같은 것 중 하나라고 느끼는 건데 요리만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요리하고 맛보고 리액션하고 다시 요리하고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비슷한 장면만 연달아 보면 지칩니다. 그런 면에서 경연과 예능 등의 장면은 적절한 한계였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유능하지만 만능이 아니다 보니 먼치킨 성장물로서의 대리 성취도 만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초반부가 진입장벽이지만 경영과 예능, 일상 등의 환기 파트, 요리를 뽐내는 전문성 파트, 성장하는 대리 성취 파트, 세 파트를 밸런스하게 순화시키며 끝없이 지치지 않게 읽게 해준 소설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차기작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야생독자였습니다.